이종훈 선생님이 뭐 좀 시간을 몇 개 줘서 따오는데 그거 써놓으셔도 되고 수업 들어갈게요. 울타리 번이라는 글자인데요. 본래는 세장을 뜻하는 글자이지. 세장을 만들 때처럼 나무를 엮어가지고 만든 울타리를 뜻하면서 오늘날은 울타리 번이라고 더 많이 얘기하는데 이 글자는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글자예요. 나중에 큰 대자가 아니고 큰 대자의 형태가 달라붙었죠. 오늘날 이렇게 쓰이는 글자로서요. 같은 글자이지만요. 오늘날 문자로 쓰이는 글자로서 분석을 해보면 나무 목자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개 협자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형태예요. 그 다음에 요글자도 큰 대자가 아니고요. 대자가 아니고 그것은 형태예요. 나무 목자를 설명하는 데도 달라시 나무 줄기 가지 뿌리를 갖다가 정의시킨 거이고 요글자는 애초에 이렇게 썼던 글자 이렇게. 고문자에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물론 좀 더 중요하다는 형태는 이렇게 보이는. 그 다음에 여기 큰 대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손은 무슨 자 얘기라고 했어요. 손. 또자 얘기라고 했죠. 네. 또자가 사람의 오른손이요. 오른손 형태를 갖다 이렇게 편 형태를 정의시켜서 이런 글자 아니에요? 자, 그 손인데요. 손인데 두 손의 형태에서 나온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손발짝을 보이라는 글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손의 방향이 안쪽을 향한 게 아니고 바깥쪽을 향한 형태예요. 이렇게. 이것도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손이 모아진 형태를 바깥으로 이렇게 나무 쪽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다 이게 손 형태. 내냐 이것도 손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이야 두 손. 근데 두 손인데 합쳐지면서 요 획과 여기 합쳐지고 요 획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형태를 정형시킨 문자는 저도 참 지금 우리 논어를 설문에다 풀이를 하면서요. 처음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손에 익숙해지지 않은 형태인데 이렇게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나요? 이런 식으로? 요 획을 이렇게 오고 요 획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냥 요 획에서 요 획을 이렇게 오고 요 획을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런 글자도 있나 싶어가지고요. 이런 글자도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더위 잡을 바늘로 되어 있더라고요. 더위 잡을 바늘은 약성가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더위 잡을 바는 사실은 있죠. 요 글자에다가요. 요 글자에다가 다시 무슨 자요? 손자가 붙은 글자 더위 잡을 바자죠. 이 더위 잡다가 오늘날은 안 쓰이는 말인데요. 옛날에 쓰였던 말인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움켜잡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글자 뜻이에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움켜잡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글자가 더위 잡을 바인데 더위 잡을 글자인데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잡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오른반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죠. 등반하다 할 때 쓴 글자야. 산을 올라가는 거 등반하다. 어쨌든 간에 두 손과 관련돼서 두 손. 이게 뭐냐면 나무를 가지고요. 이거 엮는데 이 줄이 엮어진 형태로 보기도 하고 나무 자체가 엮어진 형태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손을 이용해서 이제 엮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엮어서 나무 같은 걸 엮어서 만든 세 장을 뜻하는데
세 장을 엮듯이 울타리도 엮기 때문에 오늘날은 울타리 번호 글자예요. 자, 글자가요.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주손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게 나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거이고 이거 엮어진 모습을 표현했다 또는 나무가 엮어진 형태를 가지고 표현했다고 생각이라고 이거죠. 네,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해당 글자고 이렇게도 쓴다고 했는데요. 네. 이제 주로 이렇게 쓰지만 요 글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석자를 지배인 글자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렇죠. 명반반이라는 글자예요. 명반반이라는 글자인데 명반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반이죠. 백반. 제가 봉숭아물을 드릴 때에 손톱에다가 봉숭아물을 드릴 때에 물이 잘 들기 위해서 매염제를 사용해요. 네. 염색이 잘 돼서 흡기 위한 역할을 해주는 게 매염제인데 백반을 이렇게 봉숭아 익인 데다 같이 붙이고 있잖아요. 또는 옛날 분들 먼 여행기를 갈 때 배나리 못집에다 명반을 집어해가지고 다니는데 뱀 같은 거, 이게 노숙 같은 걸 때요. 뱀 같은 이게 뿌려놓으면 뱀 같은 것이 가까이 오는 것을 뿌려한다고 하면 그래. 그럴 때 사용하는 글자인데 명반반자에 돌석자를 집어인 것은 돌석자가 달라붙은 글자가 땅 속에 돌덩어리 들어있는데 땅 속에서 나온 광물질에는 돌석자를 다 붙여요. 그러니까 규소규자라든지 초속자라든지 뭐 비상비자라든지 붕사요, 붕사붕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이요. 전부 다 돌석자를 오른쪽 글자는 다 음역할자예요. 규자가 그대로 음역하러 오고 초자가 음역하러 오고 비자가 음역하러 오고 붕자가 음역하는데 돌석자에 의해서 규소규자, 돌석자에 의해서 초속초자, 돌석자에 의해서 비상비자, 돌석자에 의해서 붕사붕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왕융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고요. 제가 돌석자가 광물질 와야 돼. 이것도 돌석자에 의해서 광물질의 명반을 쓰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데에서 쓰임을 볼 수 있는 글자가 울타리번이라는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익히 쓰이는 글자는 두 글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올반자, 오른반자, 영반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더딜지라는 글자네. 자, 두 개의 자수로 일단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무소서라는 글자고요. 무소. 하나는 책받침이죠. 무소서자는 다시 두 개의 자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의 형태하고 소자가 합쳐져 있죠. 자, 근데 이것의 형태는 바로 이 글자의 대명자예요. 이거 꼬리빗자죠. 자, 이런 얘기다 이거죠. 자, 꼬리빗자가 옛날로는 어떻게 표현된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냥 꼬리를 사람의 형태가요. 사람의 형태가 호되어오면서 이렇게 그것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꼬리 형태를 표현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글자 순서로 된 것입니다. 이 형태가 죽음 시자처럼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이 단독체로 쓰면 죽음 시자라고 해도 죽음이 죽은 사람의 몸뚱이를 뜻하지만은 사실은 오줌요자라든지요. 똥시자 이런 글자들이 죽은 사람이 오줌을 쌀 리가 없고 죽은 사람이 똥을 쌀 리가 없잖아요. 오줌요자, 똥시자, 김계시모 할 때 쓰는 시자인데요. 똥시자, 이건 분뇨할 때 쓰는 글자고요. 여기에 올 자가
사람이 몸을 구부린 형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 보이는 요울자도 주검시자가 아니고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람의 형태를 갖다가 전력화시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의식 같은 걸 행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 토템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 당군 신화에도 고모고 범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능력이 문명이 발달된 오늘만큼 능력이 있지 않는 시절이에요. 오늘날이야 맹수를 갖다가 대지할 수 있는 여러 무기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맹수한테 잡혀먹는 나약한 존재였어요. 그런 시절에는요 맹수를 갖다가 숭배를 했어요. 힘이 센 동물에 대해서 숭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식에서요 우리가 부청 사자 노름처럼 맹수의 탈 같은 걸 쓰고 춤을 추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맹수의 가죽을 갖다가 입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맹수의 가죽을 보면 맹수에서 가죽을 그대로 덮어 쓴 상태니까 꼬리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거. 꼬리가 달린 가죽을 입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꼬리라는 뜻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해서에서요. 해서에서 다른 글자가 합쳤으면서 복잡하니까 이 꼬리 형태예요. 꼬리 형태 이렇게 표현된 이렇게 표현된 꼬리 형태가 이렇게만 표현된 게 해서에서. 그러니까 그런 글자가 이울속자 또는 뭐 무리속기라고 하는 글자예요. 여기서도 볼 수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가운데 구불글자 있잖아요. 구불글자도 사실은 본자가 이거예요. 고문자를 보면은 분명히 꼬리밑자의 형태들이 있어요. 이 형태들이 있어요. 꼬리가 굽었다 이게 출이 분리되면서 꼬리가 굽은 상황이 이게 이게 굽다란 뜻이 굽은 꼬리와 관련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해서에서 간략화되면서 이런 형태로 쓰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꼬리를 달고 있는 사람인데 그 꼬리가 소 관련돼 있으면 갖다 표현한 글자예요. 그리고 그 소가 무소였던 거죠. 소. 근데 사실은 무소는 말에 더 가깝대요. 소보다는 말 쪽에. 우리가 말을 뜻하는 말이 하마인데 하마의 하자가 아니 이제 마자가 말마자인데 이것이 사실은 소에 더 가깝고 생물학적으로 무소예요. 무소는 뭘 말하냐면은 물속은 달라요. 코끼리를 말해요. 아니 코끼리라는 있잖아. 코뿔소를 말해요. 소설가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런 얘기인데 코뿔소 이게 뿔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인도의 최초의 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 책에 나온 구절이 바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데 의연하게 혼자서 행동하라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때 무소 그 무소로 그 말로써 우리한테 잘 알려진 그 무소인데 이게 코뿔소를 뜻하는 말이. 물속은 달라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키우는 물속. 어원은 서로 같아요.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물에서 이게 코뿔소도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물에서 사는데 소처럼 옛날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소처럼 여기진. 근데 물에서 사는 소예요. 물속은 서로 달라요. 이게 서로 다르고 무소는 코뿔소를 말하는데 그 무소를 뜻하는 글자가 됐어요. 그래서 무소 코뿔소의 뿔 우리가 곰은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쓸개 때문에 죽잖아요. 곰은 쓸개 때문에 죽는데 코뿔소는 뭐 때문에 죽냐면요. 그렇죠. 뿔 때문에 죽어요. 사람들이 뿔을 잘라내. 근데 뿔을 잘 잘라면 좋은데 뿔이 사람으로 치면 손톱 같은 걸로 이루어졌어요. 젤라틴. 근데 이게 잘못 잘라내면 신경 같은 걸 건드리면은 그게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죽게 되는데 도살은 인력분들이 막 그걸 비싸게 파니까 그 막 함부로 잘라내다 보니까 코뿔소가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으니까 이제 그거의 상처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코프스프를 갖다가 서각이라고 서각이에요. 서각. 무서 석자를 써서 서각, 뿔각자를 써서 서각이라고 하는데 잘 안 쓰이는 말이지만 그럴 때 그나마 쓰임이 있는 글자일 뿐이에요. 그다음 책받침은 잘 알다시피 시험시험 발착이라는 글자의 길과 발이 합쳐진 글자죠. 사거리 반쪽 길이요. 그다음 이거 발과 관련된 거죠. 그걸 간략화시킨 글자인데 앞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설명했지만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 무서서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도 의미 역할하는데 서가 전설모음인 시로 바뀌고 시가 지가 되고 시가 될 수 있는데 지가 있는 글자고 치로 쓰이는 글자도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벼가자를 붙여가지고요. 어린 벼를 뜻해요. 어린 벼. 이렇게 쓰면 어릴 치자가요. 어릴 치자. 어릴 치자인데 작은 고기를 치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은 속자로 써요. 세 주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잖아요. 요글자를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본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유치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치어 할 때 쓰는 글자. 자, 그런데 이래 쓰이는데 요글자는 여기서 차례요. 지로 쓰인다고 했는데 길이 책받침 달라붙은 길과 관련돼 있어요.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요. 요거 발이고 이거 길이라고 했죠.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길과 관련돼 길을 발로서 더디가는 거예요. 이게 지각한다 이게. 오늘 제가 지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지지부진하다 뭐 할 때 쓰는 거죠. 지지부진. 지체하다 뭐 할 때 쓰는 거죠. 자, 더딜 지자에 대한 설명이요. 여기까지 끝내보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말모너라는 글자예요. 자, 이것도 자설 분석해보면 자축거릴 척이라는 글자예요. 자축거릴 척. 이제 허신이 잘못 뜻을 풀이한 건요. 사람이 절룩거리며 길을 걷는다는 뜻으로 풀이했는데 이게 원래는 사거리에서 나온 글자가 단일행자인데 그게 반절인데 반쪽 길 관련됐죠. 반쪽 길 척 해야 되는 글자가 자축거릴 척인데 이제 오랫동안에 사회적 약속이 돼 있으니까 자축거릴 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7개 지지오자예요. 7개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 할 때 쓰이는 오자예요. 7번째. 그 다음에 실지자가 있고 병무절자가 있고 그러네. 근데 이 글자는 병무절자로 보지 않고 그것의 형태로 보는 게 좋겠어요. 병무절자로 있겠지만 그칠 글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축글자는 반쪽 길과 관련돼 있고 7개 지지오자는 사실은 본의가 절국공에 관련돼 있어요. 절국공을 줄여서 그냥 공이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공이 절국공에 관련돼 있어요. 이 글자의 고문자 가운데 각본 문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길다란 물체의 윗부위 뭉툭하고 아랫부위 뭉툭한 거. 이게 절국공이 이게 절구 속에다 집어가지고 끼는 절구. 후대로 오면서 옛날 사람들이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형태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표현.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점은 선으로 바뀌는데 선으로 바뀌면 그것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되죠. 근데 옛날 연월 일시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연월 일시를 나타내서 식관과 희비지를 만들어 썼는데 그게 희비지예요. 희비지의 자축, 인묘, 진사, 오 이게 7번째에 이 글자를 불러다 썼어요. 이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희비지를 갖다가 지지라고도 하고 이 식관은 천관이라고도 하는데요. 7개 지지로 쓰이는 글자라고 해서 7개 지지 오자인데 원래는
공인을 뜻하는 글자예요. 근데 자기 뜻을 7개 지지호자에 두고 자기는 이 절국 공인을 뭘로 만들어요? 주로 나무로 만드니까 나무 목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후들으면서 음이 좀 달라져가지고 오가 소, 조, 뭐 초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데 과일이 이런 것처럼요. 조가 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이저라고 불러요. 이거 공이저. 공이저라고 부르고 이 7개 지지호자가 원래 공인을 뜻하는 글자였지만은 간지자 가운데 지지자에 7개 글자로 쓰이다 보니까 7개 지지호로 주로 쓰이고 자신은 나무 목자를 더 붙여가지고 그 본래 뜻을 대신했는데 음은 바뀌어서 약간 바뀌어서 저까지 됐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교수님 그 절구가 저구에서 이렇게 바뀐 말입니까? 그렇죠. 절구의 엄말이 저구에서 나왔다고 흔히들 얘기해. 우리가 입술과 니을이 잘 타협되고 달라붙고 그러니까 저구가 절구가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알고는 있지만 머릿속에서 생각을 미처 안 했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을 주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맞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구에서 나온 거 맞아요. 자, 그리고 요 글자는 7개 지어주가 연월 일시를 나타내는데 시간으로서 표현을 하면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12시간으로 일단 하루를 갖다 12개로 구분하면은 12개로 심의지를 써서 구분하기가 쉽잖아요. 자축, 임묘, 진사, 오 딱 여기가 들어가요. 이게 자고. 그래서 이 지구가 동그란 지구의 선을 갖다가 좌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자시에 해당되는 선과 오시에 해당되는 선으로 이렇게 좌우선. 그 본체 좌우선이에요. 좌우선이 지구가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360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본초 좌우선인데 그 본초 좌우선이 옛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잖아요. 영국. 그 영국에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어요. 그 그리니치 천문대가 본초 좌우선 0이요. 0. 좌우선의 0.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여튼가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이거 시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 지구가 한 바퀴 쏘면서 시간을 결정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복잡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밤 12시라면 이게 낮 12시가 돼요. 그래서 낮 12시 이전을 이 오자를 써서 오전이라고 부르고 이 뒤를 갖다가 오후라고 부르고 딱 12시 딱 그 시간대를 갖다가 발을 정자를 써서 정오라고 부르죠. 정오. 뭐 이런 표현의 오자가 다 이 7개 지어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글자를 딱 12시 낮을 뜻하는 글자는 낮오라고도 오죠. 낮오. 12시에 걸리죠. 낮오. 근데 낮오라고 오기 전에 먼저 낮이라는 게 7개 지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차된 뜻으로서 표기할 때 7개 지지 아니면 낮오는데 7개 지지가 더 마땅한 거예요. 7개 지지에 의해서 낮이라는 뜻이 정해졌으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이게 나도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모군란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예요. 60글자로서 이제 이 쓰여질 때 상황 같은 경우는. 자, 그 나도자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7개 지조자에 설명했는데 요 글자가 이거 발이고요. 이것은 사람의 형태예요. 사람의 형태.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람의 형태이고요. 요 글자가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는데 바로 이런 글자가 있죠. 오가 호가 되고 호가 허까지 됐어요. 말로써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락할 어느 정도쯤 허락해줘요. 어느 정도쯤 허락해줘. 그래서 좀 그런 뜻이 있어요. 좀. 그래서 성주풀이에 보면 낙양성 심리허에 그럴 때 심리허에 허자가 심리쯤을 말하는 거예요. 심리쯤. 낙양성 심리허. 그 조선일보 보면 무슨 칼럼 많이 쓴 조누구라는 분이 그 칼럼을 보니까 심리하라고 했다고. 심리하. 심리하라고 잘못 생각하고
심리허예요. 그리고 그때는 쯤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물이 달라붙은 수호전할 때 쓰이는 글자, 수호지할 때 쓰이는 수호지. 물가 호자. 수호지할 때 쓰이는 글자. 중국에 이 신의함이 있었다, 원나라 시대에 신의함이 있었다는 고전 소설인데 양상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송이나 뭐 노지심 이런 사람들, 양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영적인 뭐 그런 행동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 아니에요? 그 수호전에 호자가 이 호자를 쓰는데 이 호자도 마찬가지로 내야 일곱째 지지 호자가 음역하는데 오가 여기서는 어로 바뀌고요. 남은 글자들이 이게 사실 떨어졌어야 되는데 혼자오면서 문자라는 게 살인 행자가 되니까 요 글자고 요 글자를 붙여가지고요. 요 핵과 요 핵을 붙여서 오늘날 쓰고 있는데 사실 떨어져야 되는 거죠.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붙여 쓰고 있어요. 이렇게 붙여 쓰고 있는데 문자가 사람의 생체라서 그래요. 사람 얼굴 자기 망한 고치는 것처럼 고쳐졌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길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발이라고 했죠. 발로 걸어야 될 길을 사람이 말을 몰고 가는 상황과 관련돼서 말 몰었자 말을 부린다고 해서 부리를 얻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자, 일곱째 지지오자는 음에 바른다이죠. 오, 그러니까 어로 바뀌면서 발로 가야 될 길을 갖다가 사람이 말을 모는 상황과 관련돼 있어요. 말을 부리는 상황과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하시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아니야, 한 글자만 더 볼게요. 그 말부리를 어자가 어걸 어자에 네. 썼잖아요. 자, 그렇죠.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그것도 제가 저 생각을 못했는데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인데 이게 어가로라고도 말 몰다는 말이 어가하다는 말인데 어가하다는 말 좀 더 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라는 동물이 들어가 있지만 어거는 말이나 소가를 다 포함해서 모는 거예요. 같은 글자인데 그 유괴 중국의 그 공자 제작 가운데 유괴에 능한 사람이 72이라고 하는데 그 유괴가 6가지 갖춰야 군자라면 갖춰야 될 기회가 6가지인데 예악 사어서수 아니에요? 네. 사어서수인데 그때 어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이 글자인데 이 글자를 요 글자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유괴 어자를 이 글자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깜빡 놓친 것들 자꾸 우리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잘 질문 잘 실력들이 있으시니까 잘 질문들을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손자문자 뭐 어려울 것 없어요. 아들 자자하고요. 아들 자자하고 아니 죄송합니다. 손자문자 중에 아들 자자하고 이웃 자자죠. 자, 이게 오늘날 아들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 자자죠. 근데 아들뿐만 아니라 딸까지 포함한 상황이다 이거죠. 아이 자자. 그 다음에 이거 실을 갖다가요. 실타래가 있는데 그 형태 실 가장 세 개로 많은 줄여서요. 이렇게 간략하게 실도 좁혀놓고 여기서 정의된 글자인데 실사자죠. 이게 실사자인데 그 실타래가 다른 실타래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상황을 갖다가 표현했는데 그 하나하나만 이어져 있는 실이에요. 이게 이어진 실. 그것에 여기다가 실사자에다 덧붙여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을개자죠. 이을개자. 오늘 비록 아들이라고 했지만 아이로 봐야죠. 아이인데 아이가 쭉 이어져서 아이한테 쭉 이어진 손자다 이게. 내가 있으면 나한테 내 아이가 있고 그 아이에 이어져 있는 자식이 손자가 된 거죠. 손자인데
이것도 이 손자라는 말도 사실은 있죠. 이 아이 자자가 아니고 아들 자자는 것처럼 의미가 아들 쪽에 지금 치우쳐 있는데 왜 그러냐면 딸과 같은 경우 손자 나오니까요. 오늘날은 있죠. 손자하고 손녀를 합친 말이 손주라고 해요. 손주. 그 성별을 모를 때는 손자나 손녀로 부르는 손주. 손주 손자로서 만약에 다시 뜻을 한다고 치면 그게 더 오늘날 필요로 치면은 손주 손자로 이게 더 숫자는 한자는 없는 거죠. 없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손자와 손녀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사회적 약수체로 돼 있는 명칭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립국어 연구에서 그렇게 한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정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요 글자는 뭐 잘 알지 자자손손할 때 쓰는 글자지만은 요 글자에다가 다시 책받침을 달라붙으면은 손은 손인데 겸손할 그렇죠. 공손 이게 책받침 발로 길을 걷는 건데 조심스럽게 왜 공손이 이제 물러난 상황이죠. 높은 사람 앞에서 조심스럽게 걷는 상황과 관련돼서 공손하다, 공손할 공자 또는 겸손할 공자 뭐 아니 죄송합니다. 공손할 손자, 겸손할 손자 뭐 이런 식으로 지치는 건데 겸손할 때 쓰는 손자예요. 겸손할 때, 공손할 때 쓰는 손자. 자 이런 데서 쓰여지는 글자가 손자 손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나왔자인데 나왔자는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요.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펼쳐보고 오죠. 자, 10개, 2개,